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과 2과목을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죠. 과목별로 나누어서 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7월에 나왔던 공개기출 문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자, 이런 내용 문제도 출제가 됐을 때 답이 빠르게 선택이 되도록 정확한 숙지, 정확한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니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 중에 사물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사실감. 사실감이라는 단어를 가장 핵심 키워드로 보시고, 이 사실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셔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빠르게 고를 수 있겠죠. 사실감 하면 뭔가요? 라면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감 있을 때 렌더링이라고 외울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핵심 단어를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요,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보기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안티 엘리어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안티 엘리어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일단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핵심적으로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경계면이 이미지의 경계면이 이제 계단 현상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거죠. 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안티가 붙었지 않습니까? 안티. 그러니까 엘리어싱 하면 경계가 부드럽지 못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안티가 붙음으로써 이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어싱과 안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티 엘리싱 하면은 경계의 개체죠. 개체의 경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레이싱이 나오네요. 그죠? 인터레이싱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사물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요. 뭔가 되게 사물이 있는데 흐릿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흐릿하다가 조금 더 그래도 알듯말듯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단계가 지남에 따라 아주 잘 보이는 사진이 나온다든지 어떤 사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점차 선명해지는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 한다라고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메조딘트도 해보겠습니다. 메조딘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메조딘트는 무수히 많은 선과 점으로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하거나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조딘트는 그림을 그리는데 선과 점만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실감이 있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메조딘트라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PEG라는 표준이 나왔어요. JPEG는 정지 영상 압축 기법의 표준이죠.
그리고 JPG 말고 앞에 M을 붙이면 MPEG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MPEG는 동영상 압축 기법의 표준이죠. 그래서 동영상과 정지 영상을 구분해서 표준을 만들었는데 앞에 J 붙은 게 정지 영상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림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이잖아요.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JPG 그림을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J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실 압축 기법 쓰고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 기법 쓰고 있습니다. JPG는 손실과 무손실을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 등의 이유로 요즘에는 무손실은 잘 쓰지 않고 대부분 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일단 설명이 괜찮아요. 2번입니다. JP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에는 결국은 이제 정지 영상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의 형식, 이거는 그림 파일의 형식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JPG, JPEG, 뭐 JPE 이런 확장자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자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다 비슷하죠. 2번도 괜찮아요. 이런 확장자 가질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파일의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많이 이용하죠. 3번도 괜찮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4번입니다.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고주파 성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변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해질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고주파 성분이 들어가면 품질은 떨어진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거리가 먼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최신 버전의 백신을 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버전은 최신 바이러스를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 가장 최신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한다. 좋은 말이죠. 다운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시면 당연히 옳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자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자, 이 부분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우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그냥 다운하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가도 바이러스는 따라갑니다. 따라서 2번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3번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쓰는 내용이 나오네요.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공유가 되면 공유를 했는데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 전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쓰기가 돼야 안 돼요. 읽기만 된다는 건 쓰기가 불가다는 얘기고, 쓰기가 불가다는 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바이러스가 우리 쪽에 쓰여지는 거고, 쓰여진다는 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다는 건 저장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읽기 전용은 저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하다 라는 의미예요. 저장이 불가하다는 뜻은 바이러스도 쓰기가 안 되고 바이러스도 저장이 안 되니 바이러스 침투가 되지 않는 예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옳지 않는 예방법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서 라우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라우터 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쓰는 게 라우터예요 라고 딱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제1방법입니다. 즉 라우터가 무엇인지 숙지하고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라우터 하면은 뭐라고 외우고 있냐면, 라우터 하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될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빠르고 좋은 길, 이해되시죠? 예, 막히지 않는 길, 그런 길로 찾아서 인터넷을 접속해주는 장비, 라우터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 최적의 경리 보이십니까? 예, 2번에 최적이란 말이 보이죠, 그죠? 최적도 보이고 경로도 보입니다. 예,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하는 장비다. 2번이 옳은 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자, 1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컴퓨터를 연결해 각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장비다. 자, 요 부분은요, 여러 대 컴퓨터를 선을, 인터넷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선은 인터넷 선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장비. 여기는 예, 허브 정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우리가 당장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문제에 나올 만한 장비로 본다면 허브, 일종의 멀티 콘센터와 같이 이렇게 장비가 있으면 인터넷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예,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예, 이런 예,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여기서 선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각각의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한 곳에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예,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허브, 무슨 허브를 주로 많이 쓰냐면 스위칭 허브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미 허브는 요즘에 쓰지 않죠, 그죠? 예. 자, 1번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라우터는 아니죠. 3번은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출입구. 자, 출입구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다른입니다. 네트워크가 달라요. 네트워크가 같은데 이렇게 출입구 역할을 하거나 네트워크가 같은데 연결해주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네트워크가 같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네트워크가 다를 때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간에 서로 프로토콜이 다른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게이트웨이죠. 들어보셨죠? 게이트웨이, 브릿지 연결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예, 네트워크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쓰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장비. 요즘 문제가 조금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은 설명은 아니지만 IP 주소는 숫자로 된 주소고요. IP 주소를 문자로 된 주소. 그죠? 문자로 된 주소로 뭐 합니까? 바꿔주죠? 예, 변경해주죠? 예, 숫자로 된, IP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된 주소를 문자로 된 주소로 변경해주는 장비. 우리는 도메인 네임 서버, DNS라는 장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의 설명이 4번인데요. 예, 저희는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해요. 수동으로 연결하려면 꼭 세 가지,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걸 연결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로 된 주소, IP 주소 있어야 하고요. 1번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필요하죠? 서브넷 마스크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도메인 네임 서버, DNS 서버 주소도 필요하죠.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죠? 꼭 필요한. 그리고 이제 IPv4가 있고요. IPv4가 있고요. 또 IPv6이 있는데 비슷했죠. 내용이 비슷했어요. 근데 IPv4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우리가 용어로 쓰고 있고요. IPv6은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서브넷은 똑같아요.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고 하죠. 그죠? 서브넷이 들어가는 똑같다, 그죠? 근데 이제 용어가 요 의미인데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확하게는 한 4-5가지 필요한데 한 4가지만 필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서브넷 마스크가 있으니까 서브넷 접두사 길이는 필요 없고 게이트웨이 정도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좀 전에 배웠던 게이트웨이하고 동일한 용어입니다. 게이트웨이가 하나 더 들어가고 어댑터 주소는 랜카드 주소예요. 랜카드 주소가 들어가진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은요. 윈도우에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단축키죠, 단축키. 옳지 않은 거네요.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컨트롤 ESC, 예, 시작 메뉴. 윈도우즈 로고키 누른 거와 같은 겁니다. 잘 나와요. 예,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Shift F10.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쭉 뜨죠.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그것을 Shift F10 누르면 뜨는데 여기 나오죠. 바로 가기 메뉴 맞습니다. 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Alt 엔터, 선택한 항목의 실행. 자, 항목의 실행은 그냥 엔터. Alt 누를 필요 없죠. 그냥 엔터 하면 실행이 됩니다. 예, 3번이 옳지 않고요. 만약 Alt 엔터를 눌렀다면 저는 Alt 엔터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등록 정보. 요즘에는 등록 정보라고 잘 하지 않죠. 과거에는 등록 정보. 그럼 요즘엔 등록 정보가 같은 게 뭐예요? 요즘에는 속성창을 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속성창. 그러니까 결국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제일 밑에 보면 무슨 속성이라고 뜨죠. 글자가 그죠? 예, 메뉴에서 속성 누르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예, 이 창을 호출하는 속성창을 Alt 엔터로 바로 여는 거죠. 이 거치지 않고 바로 열리는 거예요. 3번이 잘못됐고요. 로고 키의 이는 익스플로러의 약자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에는 3번이 잘못됐네요. 7번입니다. 자,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쪽은 수신만. 이 말은 보내는 곳은 계속 보내고요. 받는 곳은 계속 받아요. 그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한쪽으로만 보내줘요. 그러면 단 방향이죠. 그죠? 단 방향이죠. 한쪽으로만 주니까. 반이중은 주고는 받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무전기처럼. 무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도 무전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 키를 누르고 데이터를 쭉 보내죠. 그때 반대쪽에서는 이 키를 누르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다 하고 뗐을 때 여기서 키를 누르고 보내면 전달이 되죠. 서로 양쪽으로 키를 잡고 얘기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는 수신되는 게 없게 되는 형태. 동시에 주고받을 수 없는 형태가 반이중입니다. 동시에는 안 돼요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 전이중 방식 여기 이제 전화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화기 동시에 말하면 서로 동시에 말하고 다 듣고 다 되죠. 그죠? 전화기 같이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전이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요. 양방향 동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넘어가죠.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인데요. 소프트웨어 분류용으로 가장 좋다. 자,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업데이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업데이트라는 뜻이 뭔가요? 업데이트. 뭔가 더 좋아져요. 한국말로 하면 갱신이란 뜻이거든요. 갱신. 뭔가 바뀝니다. 이런 말이에요. 갱신한다, 새롭게 바뀐다, 기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말을 좀 업데이트 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패치 버전이 되겠죠. 패치를 하는 이유는 더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패치 버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웨어는 뭔가요? 프리웨어. 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즉 비용을 굳이 더 이렇게 들이거나 구매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프리웨어입니다. 예, 공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트라이얼 버전도 있고 알파 버전도 있어요. 자, 트라이얼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쉐어웨어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쓰게끔 이렇게 맛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세요.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이제 쉐어웨어가 이 의미예요. 트라이얼 버전도 쉐어웨어와 비슷하게 써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 하지만 둘 다 비슷하지만 기능적으로 한쪽은 좀 더 기능을 거의 다 열어놓고 한쪽은 기능을 일부만 조금만 열어놓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유사한 의미죠.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쓰게 도와주고 쓰게 해보는 뭐 체험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 버전입니다. 알파 버전은요,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는 회사 내부에서 회사 직원이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하는 거죠. 뭐를? 테스트를. 그죠? 회사를 해보고 나서 회사에서 테스트가 끝나요. 그럼 이제 일반인에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배포가 되겠죠. 그럼 일반에게 대중들에게 배포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업데이트 이렇게 갱신을 하겠다, 뭐 기능을 향상시키겠다. 그때는 이제 베타 버전이 되는 거예요. 알죠? 알파 다음에 베타. 우리 회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패치 생각하셔야 돼요. 기능이 향상되는 버전입니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이고요. 차세대 웹 표준. 텍스트와 하이퍼링크. 텍스트는 글자, 하이퍼링크는 연결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뭐 된 거예요? 글자가 연결돼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글자만 연결되겠습니까? 그죠? 예,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그림도, 음악도, 동영상도. 그래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서 비디오, 오디오, 예, 이런 것들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X 없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액티브X 없이, 예,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X라는 건 뭔가요? 하면 주로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때 액티브X가 있어야 재생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액티브X가 없어도 재생이 되는 이런, 예, 언어가 개발이 되다 보니 이게 불필요하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점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HTML5입니다. 그래서 액티브X 없어도 하면 HTML5를 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예, 유리하시고 좋으실 것 같고요. VRML의 V 있죠, V. V는 벌추얼의 약자입니다. 벌추얼은 무슨 뜻이 됩니까? 가상이 됩니다. 가상.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예, 가상현실. 예, V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3차원 가상현실. 예, 가상은 주로 3차원이 많아요. 2차원보다. 그래서 3차원 가상현실 이러면 VRML 생각해 주시면 좀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 외에 XML도 있는데요. XML은 그냥 HTML에서 기능이 확장된 거. 알겠죠? HTML5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냥 HTML에서, 예, 확장된 게 X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구조화된 폭넓은 다양한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언어인데요. XML도 결국, 예, 이런, 예,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 너무 많은 걸 알면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JSP, XML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추후에 문제로 나올 때 한 번 더 외워주시고, 이건 VRM이 좀 잘 나옵니다. 가상 알아주시고, HTML, 예, 액티브X 없어도 되더라. 예,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 HTML5 이렇게, 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일과 폴더를 복사 이동합니다. 복사 이동. 자, 복사하면, 예, 드라이브가 다르면 복사. C에서 D로 이런 거 알죠? USB에서 하드디스크로 드라이브. 예, 드라이브가 다르면 복사가 되고요. 끌어만 가도, 그죠? 예, 다를 때 복사가 돼요. 그 외에도 복사하는 단축키가 있죠. 그 복사하면 단축키 뭐합니까? 컨트롤, 복사.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동하면 드라이브가 같을 때, 같은 C에서 C로, D에서 D로, USB에서 USB인데 같은 공간 안에서 이동하면, 예, 드라이브가 같을 때는 이동이 되죠. 그리고 또 Shift 키, 예, Shift가 이동하는, 예, 단축 메뉴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볼까요? 마우스를 선택합니다. 예, 근데 동일해요. 동일한데 끌어가면 이동이다 그랬죠. 같으면 이동해요. 괜찮아요.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했는데 바탕화면으로 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탕화면하고 USB하고 드라이브가 같은가 다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USB는 C는 아니에요. 그죠? D, E, F 이런 영어로 나타날 거고요. 바탕화면은 C입니다.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USB는 C가 될 수는 없어요. D나 E나, 예, 분명히 드라이브 영어가 E나 F나 이렇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드라이버가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죠. 예, 드라이버가 달라요. 드라이버가 다른데 끌어다 놓으면 뭐예요? 다르면 복사된다 그랬죠. 2번도, 예, 옳은 설명입니다. 3번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 그죠? 예, 4번이 답이겠네요. 왜?
Alt키를 눌렀는데 이동돼 있죠. Alt키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Shift키를 누르셔야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핵심적인 단어만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에어로피크. 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로피크도. 에어로피크는 뭐냐면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여기 시작 버튼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열어놓으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이콘들이 열려요. 아이콘들이 열리는데 저희가 마우스로 이렇게 작업 표시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내용들, 창이죠. 창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보여지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꼭 선택하면 그 화면이 크게 제일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에어로피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어로피크는 파일이 아니죠. 화면을 여러 개가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창을 굳이 다 최소화시키면서 내려가면서 보지 않고도 여기서 작업 표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선택해서 열겠다. 그런 의미가 에어로피크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장을 채소할 필요 없어요.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장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 여기죠. 그죠? 2번이 에어로피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보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네요. 넘어갑니다. 12번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채는 건 쭉 가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목적지인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얘를 뭐합니까? 쏙 가로채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전송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하면 제대로 전송이 안 되겠죠. 그죠? 전송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가로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온 것은 나만 받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가로채서 가져갔던 거죠. 그런 행위입니다. 1번은 가로채기가 안 되는 게 이게 정보 전달이 되는 것을 그죠? 가로막아서 방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왔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죠. 눈치를 못 채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가로채기는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이 돼요. 되는데 나만 받아본 게 아니죠. 가로챈 분도 같이 받아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번처럼 전송 도중에 몰래 이렇게 도청을 하거나 몰래 보는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이게 가로채기입니다. 도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자,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도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가로채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 변조한 행위도 있고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유형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럼 혼론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로채기는 몰래 보는 거예요. 도착 안 됩니다. 도착 안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도착이 되긴 하지만 몰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13번에 접근성 센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센터는 말 그대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10에서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돋보기를 이용해서 잘 안 보이는 걸 크게 보게 한다든지 또는 내가 화면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는 게 좀 어려울 때 내레이터 기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읽어주죠. 여성분이 막 글을 읽어줘요. 화면에 있는 글을. 이런 것도 접근해 주는 거죠. 이런 기능. 그리고 키보드가 없어. 우리는 화상 키보드 같은 것으로 막 화상 키보드면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뜨는 거죠. 그죠? 여기 엔터 키 있고 여기 키들이 여러 개 배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우스로 꼭꼭꼭 누르죠. 꼭꼭 눌러서 입력하는 것도 접근하는 것으로, 그죠?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가 두 대고 이 모니터를 확장해서 모니터가 두 개인데 둘 다 이렇게 화면이 뜨게 하고 이거는 디스플레이죠. 그죠? 예, 이런 설명은 그냥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에서 한다. 예,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스플레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접근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이네요. 휴지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자, 복원이 되려면 일단 휴지통 비우지 않고요. 휴지통 용량이 있으면 돼요. 휴지통 용량이 0이 아니면 되겠죠. 일단 용량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리고 휴지통 안에서 삭제 한 번도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는 뭐 도스 모드 있죠. 예, 도스 모드 이런 데서 지워도 안 되죠. USB 같은 데서 지워도 휴지통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봅시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게요. 끌어다 놨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게 휴지통에 들어갔으니까 복원은 됩니다. 1번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요. 2번부터 한번 볼까요? USB 안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USB 안 되고요. 네트워크 안 됩니다. 네트워크 안 되고요. 도스 같은, 예, 이게, CMD 모드에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복원 안 돼요. 휴지통에서 0, 휴지통 용량 0 안 된다 그랬죠. 또 휴지통 안에서 한 번 더 삭제해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 예, 읽어보면 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15번이죠.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뭔가 새롭게 나온 뭐 이런 인터페이스는 연결해주다, 뭐 제공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도 훨씬의 고품질의 음향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은, 예, 새로 나온, 예,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요거 HDMI 들어보셨나요? HDMI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약간 이렇게 가는데, 예,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예, 모양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 쪽에 보면, 예, 그래픽 카드 아시죠? 그래픽 카드 쪽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옆에는 또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구멍 꼽을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GB 케이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더 많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있고, 예. 그죠? 이런 거 보셨죠? 벌집같이 생긴 거, 빼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나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건 RGB라고 하고요. 그죠? 예, DVI, 이런 것도 하고요. 요거는 HDMI입니다. 예, 여기 설명은 HDMI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래픽에 새로 나온, 예, 고품질의 음향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USB는 뭔지 아시죠? USB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이 이렇게 좀 칠해져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USB 아시죠? 어떤 건지? 예. IE1394는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이 플러스 어디에?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는 방식. IE1394. IE1394는 포트 모양이 USB 이렇게 생겼죠? IE는 되게 작아요. 작고, 얘도 이제 거꾸로 꼽으면 안 되니까 되게 작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되게 조그마한데 이렇게 뾰족 올라오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이렇게 생긴 거. 예, i 6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최대 63개. USB는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지금.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DV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서 벌집같이 생긴, 예, RGB 옆에, 예, DVI 케이블,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갈게요. 자, 잘 나오는 문제, 캐시 메모리. 상당히 중요하죠. 예, 정말 단골 문제인 것처럼 나오죠. 캐시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 가장 핵심이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거죠. 예, 옳은 것은 해놨는데 봅시다. 여기죠. CPU와
주기억 장치 4.2, 예, 속도 향상 메모리. 그죠? 답이죠. 자, 나머지들 예, 볼게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처럼 쓴다.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보조가 주가 될 수 없죠. 이거는 가짜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진짜가 아니죠. 가상 메모리. 2번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가 다. 이건 내용으로 접근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연관 또는 연상에서 연상, 예, 이런 말을 합니다. EEP롬의 일종이고 비발성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볼 때는 플래시 메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플래시, 디카나 MP3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전기의 힘을 이용하죠. E가 2개짜리는 전기 신호를 이용합니다. E가 하나짜리는 자외선을 이용하죠. E가 2개는 전기 신호, 그죠? E가 하나짜리는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합니다. 캐시 메모리 기억해 주세요. 자, 17번입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 자,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레이저 프린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토너를 쓰죠. 토너 가루를 뿌려서 드럼 같은 롤러가 돌아가면 토너 가루를 쭉 뿌려놓으면 드럼이 열도 나고 이렇게 고착화 시키죠. 종이에다가.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나오죠. 그죠? 예, 이런 방식이고요. 예, 충격 주지 않아요. 비충격식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무래도 소음이 적고 속도도 빠릅니다. 자, 인쇄 방식에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방식은 레이저 프린터의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이 방식은 라인 프린터라고 해서 과거에 요즘에도 뭐 일부 쓰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라인 프린터 방식에서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해상도가 높고요. 복사하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는 3번이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자, 노트북 사양이네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인텔 코어 i5 8세대. 이 코어 i5, 이 CPU 종류예요. i3, i5, i7 이래 나오죠. 코어, 예, 메모리 옳지 않아요. 메모리 아닙니다. 메모리는 여기 있네요. 램이 메모리죠. 램이 메모리입니다. 램이 바뀌었고 이번에 프로세서 종류가 CPU 이렇게 되겠죠. 예,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인텔 그래픽 620 이게 그래픽이잖아. 그래픽은 디스플레이 다 지금 위치가 안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SSD는 반도체 형식의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죠. 반도체 하드디스크 10초 부팅 5초 부팅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부팅되는 하드디스크 속도가 겁나게 빠르죠. 예. SSD 저장 장치 옳은 것은 4번이네요. 자, 19번입니다.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 동작, 인식,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는데 요거는 웨어러블 컴퓨터,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연결된 문서, 그죠? 이런 문서를 전송하게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규약인데요. 자, SMTP는 이메일 송신할 때 씁니다. 이메일 송신이에요. 이메일. 그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그죠? 예. 그리고 FTP 하면 뭐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파일 송수신. 그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송수신, FTP.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TC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설명 아니죠. 예. 여기는 문서 전송을 위해 필요해요. 2번이죠.
http 우리 인터넷 주소에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www 뭐 네이버나 뭐 이런 co 하잖아, 그죠? 이때 이 http 왜 붙는 줄 아세요? 인터넷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고 http가 다 붙어 있어요. 인터넷 주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를 클릭했을 때 다른 데로 막 접속해주죠. 그림을 눌러도 절로 가고 글자를 눌러도 절로 가고 하잖아요. 음악도 나오고 영화도 재생이 되고 모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http가 그런 의미로 적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요렇게 보기를 보시고요. 문제하고 답만 딱딱 외우는 것보단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왜 이런 용어나 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용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학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20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문제답만 했다면 조금 더 빨라졌겠지만 그 외적인 것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설명한 부분의 내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1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